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가 좀 주가 될 텐데, 최근에 시장이 뭔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데, 우리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왜 뭔가 이렇게 불안한 이런 느낌이 왜 자꾸 들었을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한 거나 뭐 이런 거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음, 아,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 저희가 이건 이제 회원분들 질문한 거를 좀 먼저 얘기 드리면, 지금 시장이 어려운가요? 뭐, 지금 시장이 위험한가요? 뭐, 저희 종목 매도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약간 좀 어감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잘 보시면,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이제 해가 바뀌고 났을 때 보면, 저희가 삼성전자를 요때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요때 전체 종목을 다 매도했죠. 그렇죠. 이때 이렇게 전체 종목을 다 매도하고 그 다음에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개별 종목을 일부 매수했어요. 일부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포트폴리오를 꽉 채워서 다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조정을 극복하고 지금 현재까지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는 이 과정에서 최근에 지금 코덱스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코스닥 레버리지를 빼고 10종목을 해서 5종목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보존해 놓는 방식 아시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무언가 좀 큰 변곡에 올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첫 조정 요기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간다면 요기 때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처럼 계속 빠질지 알 수 없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줬는데 그것에 대한 거는 어떠한 펀더멘털상 혹은 기술적 분석상 이 아래는 좀 견고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위치가 이 언저리였었고 그렇죠. 그래서 요 아래까지는 이제 깨져서 내려가기는 쉽지 않는 구간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였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매도했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서 여기는 조정이라고 보고 기다렸던 이런 내용인데 시장이 이렇게 딱 꺾일 것 같은 이런 자리는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전체를 매도하죠 보통. 근데 지금은 전체를 매도한 게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분명히 불안하지만 그 흔히 이제 뭐 격언들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주식은 약간 그런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신약주처럼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뭔가 위태위태한 이런 느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 추세는 따라가겠지만 계속 따라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따라가는데 시장이 꺾일 것 같으면 그때는 전체 매도를 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한 계속 무서워도 따라가는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은 뭐 이번 주도 사실 뭐 크게 뭐 지난주와 크게 다를 건 없었는데요. 지금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어떤 북미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사실 트럼프의 어떤 이 워딩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뭐 4주 안에 어떤 결과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긴 했죠. 근데 한참 된 것 같아요. 그 어떤 지표보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실적이라는 부분과 어떠한 기대감 요 사이에서의 조금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쪽으로 가야 정상인데 지금 이 기대감과 어떤 연준의 어떤 유동성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요런 부분. 그쵸. 그래서 요곳에 대한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불안함들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일단 보입니다. 다만 이 4주라는 시간이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보면 분명히 이걸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렇게 늘어요. 이게 누적 수급으로 본 거거든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보면 뭐 이렇게 꾸준히 늘었어요. 현재는 5억 4천 정도, 5조 4천 정도 인데요. 5조 5천억이라고 해볼게요. 5조 5천억 정도인데 이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안전선에 가려면 이게 보통 뭐 3조, 4조 혹은 5조 요 안에서는 이게 수급의 방향성을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의 어떠한 논리로 본다면 한 7조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어떤 강한 방향성이 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5조 4천억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4조대에서 5조대로 올라온 건 매우 굉장한 성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외국인의 수급만으로는 뭔가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어떠한 그 균형을 같이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걸 떠나서 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분명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요거를 그대로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떠냐면 1월 1일부터 이렇게 갔죠. 넘어섰어요, 여기를. 여기가 2월 달 이 고점 자리거든요. 그러면은 차트도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왔다면 한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수급은 움직이는데 왜 안 가지? 라는 생각에서 좀 이것저것을 좀 확인해 보니 외국인들의 자금 중에 패시브 자금이 있고 액티브 자금이 있잖아요. 액티브 자금. 근데 지금의 자금의 성격들은 액티브 자금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패시브 자금들은 좀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움직여줘야지 대형주들이 올라가고 시장 전반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주도주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얘네가 좀 주춤거리니까 일부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과 기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세를 좀 더 만드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개별 종목이 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어떠한 시장의 흐름은 한 4월 달에는 계속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이거 사실 옵션 만기일은 그렇게 이 현물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쓰진 않지만 지금 수급에서 조금 이상한 느낌은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11일 정도가 다음 주 11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별일 안 일어나기를 뭐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일단 옵션 만기일 다음 주에 있는 옵션 만기일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일단 정리해 보면 이 수급의 어떤 질이 패시브 자금이 주춤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어, 좀 시세가 변동성을 많이 주었던 흐름이고, 이런 것들이 4월 한 달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러한 시장은 애매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까다롭고 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만약에 이러한 시장들이 한 주 더 간다면 그래도 실적 성장세가 2019년도에 나타나는 업종들이 명확하잖아요. 뭐 5G나 엔터 쪽도 있고, 그다음 게임 쪽도 이번 주에 조금 꿈틀대긴 했죠. 파노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IT, 반도체 뭐 이런 쪽인 걸로 보여요. 현재는 실적도 괜찮은 회사들. 근데 다만 개별적으로 실적이 훌륭한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업종으로 보면 이런 쪽 애들이 시세는 실적은 좋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었나요? PER에 대한 이야기들. PER에 대해서 더 높은 어떤 PER을 주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과 어떤 실적의 이러한 균형이, 그러니까 좋은 실적 때문에 시장이 그런 실적을 기대해서 오르는 시장이라면 PER을 높게 줄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실적이 빠진 상태에서 어떠한 기대감으로 인한 PER 어떤 상승은 이게 좀 위태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반 차트를 보면 만약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빠졌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락 추세였죠. 그리고 상승 추세로 가려면 당연히 이 전 고점을 넘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전고점을 우리 지수가 넘어서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은 있지만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 주춤한 이런 모습이 조금 걱정되긴 해도 일단은 있는 그대로 믿고 한번 보는 겁니다.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원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실적과 그러니까 12월 결산된 실적으로 확정된 실적으로 5% 정도, 상위 5% 정도 되는 회사들을 한 100종목 정도 보내드렸죠. 카페에 올려드렸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그것도 두 단계로 나눴죠.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눴는데요. 1순위는 ROE가 20, 뭐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되는 것들을 좀 했고, 2순위가 15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회원이 문의를 하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과거의 실적으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빠지는데 미래의 예상 실적으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들어가요. 근데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훌륭하게 해냈던 회사들이 현재 과거보다 더 멋진 성과를 내고 미래에 말도 안 되는 훌륭한 성장을 할 때 그 주식은 강하게 상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주가 실적이 중요하지만 과거와 현재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 100종목 정도를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 30종목을 추가로 더 보내드리긴 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 실적으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빠졌을까라고 해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려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실적의 어떤 예상치를 보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ROE가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작년에 9.3이었던 ROE가 올해는
10.77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5였던 영업이익이 16.29의 ROE를 예상하는 것.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0.몇% 때문에 0.23% 때문에 그 기계적으로 소팅한 거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누락된 거지만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겠죠. 미래 실적까지 감안한 회사라면. 근데 중요한 것은 ROE는 현재 그 위치도 중요한데요. 저는 더 중요한 게 추세라고 봐요. ROE가 같은 10이어도 이렇게 된 ROE가 있고 이렇게 된 ROE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ROE가 예를 들어서 5, 3, 뭐 2, 그리고 여기 3, 5라고 한다면 요때 3과 요때 3은 전혀 다른 ROE라고 봐요.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ROE 3과 실적이 바닥에서 늘면서 올라가는 이 3은 전혀 다른 ROE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뭐 3, 4, 5였던 ROE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때 4도 다른 ROE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ROE예요. 9,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9였고 또 작년에 9였고 근데 올해는 이렇게 15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한 17 정도까지 가는 이런 ROE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거는 이쪽으로 좀 봐줄 필요 있겠다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런 느낌이고, 차트로 그냥 지지와 저항의 관점에서만 좀 보면 지금 얘네의 는 여기에 갇혀 있어요. 이쪽과 그리고 윗단은 이쪽에 일단은 가장 가까운 저항 지지를 좀 확인해 보면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에 오는 가격은 저는 매수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1차적인 관문이고, 돌파한다면 이 언저리까지는 돌파하러 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까 회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너네 스튜디오 드래곤 보유하고 있는데 왜 보내주었던 그 실적 그 좋은 회사의 목록에서 빠졌느냐라는 것에 대한 일단 답변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주말이니까요. 좀 가볍게 좀 끝내보면 제가 그 야구 선수 그 김병현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원래 약간 좀 보통 남자들이 조금 이제 싫어하는 성향의 남자였던 것 같아요. 보면 술을 마시지 않고요. 술은 끊었습니다. 끊은 지가 좀 됐어요. 20대 때 끊었어요, 술은. 근데 그 먹을 때는 사실 엄청 먹었었거든요. 엄청 먹었었고, 아마 뭐 이렇게 직업의 특성인지 몰라도 예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식사할 때 점심부터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점심에도 술 먹고 뭐만 하면 술 먹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 술은 끊었고, 그리고 저는 스포츠를 전혀 모릅니다. 스포츠를 전혀 할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요. 야구가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이서 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룰 자체도 몰라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아요. 뭐 그래서 뭐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뭐 와이프와 분위기 좋은 커피숍 가서 책 보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뭐 이런 거입니다. 취미가. 산에 가거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취미가. 가장 큰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블루스 음악을 좋아하고, 뭐 에릭 클랩턴부터 해서 뭐 여러 이제 많은 블루스 하는 이제 뮤지션들을 좋아하죠. 한 7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요때 이제 사람들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인데 아주 우연치 않게 그냥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병현이라는 야구 선수가 투수였다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아주 굉장한 선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김병현이라는 선수가 공을 던지는 폼이 뭐 언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구절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왜 은퇴했는지에 대한 야구 선수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야구에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은퇴를 했냐라는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보통 본인은 딱히 공을 던지려고 그라운드에 올라설 때 보통 준비가 다 끝난대요. 아, 이 선수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아예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공을 던지려고 딱 올라섰는데 뭔가 모르게 그렇게 확 딱 끝나는 느낌이 아니고 던지는 순간순간에도 나 자신과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은퇴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뭐냐면 주식의 어떤 구루라고 하는 전설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이전에 매수 클릭을 하기 이전에 그죠? 매수 용지에다가 지금은 매수 용지가 없으니까요. 그 전화를 뭐 하기 전에 혹은 뭐 클릭을 하기 이전에 이미 뭐 A라는 종목을 내가 사야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 종목을 왜 사는지 어느 가격에 사서 언제 팔지 매수와 매도의 어떠한 계획을 명확히 세운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노트라고 생각하면 주식 노트를 먼저 작성하고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도가 그렇게 불안하거나 내 자신과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우면서도 힘든 부분인데 매수를 했다면 내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내가 정한 청산 원칙에 의해서 매도하면 그저 그뿐인 것인데 매수하고 나서도 감정에 휘둘리고 뭔가 이랬던 것들이 저 역시도 많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혹은 계좌가 엉망이 된 사람들은 주식 노트를 쓸 수가 없어요, 보통. 왜냐면 먼저 사버리거든요. 근데 그 산 이유도 지나보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 없이 샀기 때문에 사고 나면 항상 후회하고 그래서 언제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확실히 주식 노트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라고 하면 여기서 또 매수 땅 하고 나서 매도가 탁 이루어지고 나면 요때까지인데 사실 요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매수하기 이전에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지금 사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통 매수의 원칙을 뒤집으면 매도의 원칙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는 매수의 어떤 기준이 없었을 때 매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은 뒤집으면 매도도 언제 해야 될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가끔 이제 뭐 회원들과 통화하다 보면 저희 종목 말고도 개별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그때 보면 왜 매수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한다거나 이런 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사고 나서 항상 후회하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주식을 잘 못하지만 그런 어떤 원칙들은 지켜나가야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의 인터뷰 중에 당신은 남들과 뭐가 달랐습니까? 라는 어떤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은 꼭 지켰다. 라는 내용인데요. 확실히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의 어떤 툭툭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배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노트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손에. 괜찮은데 회원분께서도
결과가 어떻게 됐던 매수 이후에 매수와 매도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매수 이전의 어떠한 약속은, 나와의 약속은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이전에 충분한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너무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네요. 아무튼 이번 주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주는 좀 그랬어요. 아무튼 그리고 다음 주 혹은 뭐 4월까지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겠다. 시장은 우려, 걱정의 어떤 벽을 타고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끝까지 추격하는 이런 자세로 일단 할 것이고, S&P 500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좀 걱정,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 추세가 뭐 깨졌다, 무너졌다 이러한 어떤 흔적들은 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점점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움직이지?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가 실적 발표가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시장은 반도체 업황의 뭐 1, 2분기 혹은 2, 3분기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요때부터. 2017년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었고, 2018년도에는 시장이 안 좋을 거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요때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이런 바닥은 여기서부터 반영이 많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다면 일정 부분에 급하게 하락했던 거는 정상화되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적 우려로 빠진 게 맞고, 이 부분은 좀 과하게 빠진 게 맞고, 그러면 이 과하게 빠진 부분은 시장과 함께 반등해줬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오른 게 삼성전자가 좋아서 올랐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과하게 빠진 게 회수되는 거 정도로만 보인 거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부터 상승으로 가려면 꽤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의 지표가 뭐 그쵸.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아직 확실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외국계 어떤 리포트도 어떤 좀 안 좋은 리포트도 나오긴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뭐 흔들리거나 이러진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확실한 무언가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 추세를 타고 막 훨훨 날아가기는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해자로는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 삼성전자의 1등이라는 회사를 아주 장기적으로 30년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면 이 언저리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잠깐 매매 관점을 갖지 말자라고 생각은 했던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저는 전고점을 삼성전자가 돌파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해자, 어떻게 보면 글로벌 1위 기업일 수도 있는데, 그죠?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지금은 일부 다소 하락분을 해소한 정도인 것이지 쭉쭉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 실적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겠죠. 왜냐면 우리 시장 코스피에 한 20% 정도 기여를 하니까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런 관점이 좀 있어 보이고, PER도 평균 PER을 넘어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신고가 전고점 이런 데에 다 와가고, 그래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뿐이고, 최근에 시장이 꺾였다라고 말하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아직은. 하지만 꺾일 때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고 전체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수익이 났든 안 났든 간에.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어, 아마 이번 주 벚꽃을 좀 이렇게 보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